세종시 교육청이 특수교육 발전의 미래비전을 담은 5개년 계획을 내놨습니다. 여기에는 제3특수학교와 특수교육원 설립안이 포함됐습니다. 아산시가 관내 전체 우수 저류시설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한 뒤 활용 방안을 다시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방지구 우수 저류시설에 검토됐던 주차장 조성 계획도 중단됐습니다. 안락하늘소라는 해충이 기승을 부리면서 천안 성원 지역 블루베리 농가들이 비상입니다. 심한 곳은 나무 절반이 고사했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특수교육 발전의 미래비전을 담은 5개년 계획을 내놨는데요. 여기에는 제3특수학교와 특수교육원 설립안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 100명대에 불과했던 세종시 특수교육대상, 이른바 장애를 가진 학생 수는 인구 급증과 함께 빠르게 늘어 10년이 지난 현재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 사이 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학급 역시 32개 학급에서 152개 학급으로 늘었고 덩달아 특수교사도 급증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엔 세종시 첫 특수학교인 세종누리학교가 문을 연 데 이어 지난달엔 두 번째 특수학교인 세종이음학교가 개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들 두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만 234명에 이릅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 교육청이 특수학교 추가 설립 계획을 내놨습니다. 도시가 60~70만 인구에 이를 경우 특수학교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담았습니다. 우선 2026년까지 기본 계획을 짠다는 구상으로 건립 위치는 신도시에 건립된 앞선 두 학교와는 달리 읍면 지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부권 발전 계획, 개발 계획을 확인해 보면 그쪽 부분에 한 15만까지의 도시 개발 계획을 하겠다라고 저희들이 확인했기 때문에 제3특수학교는 북부 쪽에 저희들이 만들면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종특수교육원 설립도 추진됩니다. 현재 대평동 종합운동장 인근에 부지 확보까지 마친 가운데 이르면 2026년 3월 개원할 전망입니다. 현재 세종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해서 장애 공간 문화 공간, 미래 교육 공간, 재활 훈련 공간, 직업교육 공간 등을 갖춘 세종특수교육원을 3생활권에 오는 26년에 개원하겠습니다. 세종교육청은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세종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실천 평가단을 구성해 이행 정도를 점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 배방지구 우수저류 시설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면서 시가 지난해 해당 시설의 주차장 조성을 검토했는데요. 시가 전체 우수저류 시설 관리 계획을 수립한 뒤 활용 방안을 다시 세우기로 입장을 바꾸면서 올해 주차장 조성은 물 건너가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배방지구 우수저류 시설입니다. 비가 오지 않을 경우 운동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됐지만 잦은 토사 유출로 관리가 힘들고 청소년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면서 수년째 폐쇄된 상태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 2021년부터 해당 지역을 주차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산시에 요구했고 지난해 시는 주차장 규모와 사업 방식을 검토해 올해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주차장 조성은 어렵게 됐습니다. 시가 배방지구뿐만 아니라 관내 우수 저류 시설에 대한 관리 계획을 용역을 통해 수립한 뒤 활용 방안을 다시 세우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배방지구 우수 저류 시설을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중단됐습니다. 시는 현재 아산시가 관리하는 우수 저류 시설이 14곳에 달하는 만큼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관리 계획을 세운 뒤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올 하반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시민 의견 등을 수렴해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활용 방안을 세우는 데만 걸리는 시간만 3년째, 기약 없는 기다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서울신문이 공동기획한 민선 8기 기초지자체 공약실천 계획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매니페스토 본부가 지난 1월부터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 자료를 대상으로 갖춤성과 민주성, 투명성, 공약 일치도 등 4개 분야에 대해 진행됐으며 아산시는 총점 90점을 넘었습니다. 한편 아산시는 지난해 공약평가단을 통해 5개 도시미래상, 9개 정책 목표, 100플러스 1개 공약에 대한 내용을 평가 심의받고 실천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투명한 공약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천안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천안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가 여성 친화 일촌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 설명회와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세일여성 인턴제와 가족 친화 인증기업 컨설팅, 양성평등 문화 만들기 등 사업 지원 절차와 규모, 분야 등에 대해 다뤘습니다. 또 현장에서는 기업 지원 상담 창구를 마련해 맞춤형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인구직 연계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충남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공모에서 천안시 10개 팀이 선정돼 청년 창업 지원에 탄력을 받을 예정입니다. 천안시는 공모에서 창업 역량과 아이디어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은 혁신형 6개 팀과 초기형 4개 팀에게 총 사업비 3억 8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하반기 중간평가와 최종 사업 성과에 따라 발굴되는 우수 창업자에게는 민간 투자 유치를 연계해줄 계획입니다. 충청남도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도내 15개 시군과 함께 2023 충남 사회조사를 실시합니다. 대상은 만 15세 이상 15,000가구며 대면이나 인터넷 조사 중 선호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조사 항목은 인구와 주거, 노동, 환경 등 60문항 내외로 각종 정책 수립과 학술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요즘 천안 성환 지역 블루베리 농가들이 비상입니다. 안락 하늘소라는 해충 탓에 심한 곳은 나무 절반이 고사했다고 합니다. 손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무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수령이 10년이나 됐지만 손으로 흔들자 뿌리가 손쉽게 뽑힙니다. 뿌리 속에는 손가락만한 애벌레가 들어있는데 안락 하늘소라는 곤충의 유충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 몇십 마리, 그 다음에는 몇백 마리, 작년 재작년에는 한 2, 3천 마리. 그러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피트병 가지고 다니면서 보통 나무 밑동에 알을 낳는데 애벌레가 커 성충이 되면 나무를 뚫고 나와 고사시켜 버립니다. 이 농가에서는 전체 블루베리 나무 가운데 절반가량이 이렇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천안에선 4, 5년 전부터 눈에 띄기 시작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땅한 방제법이 없어 포획틀을 사용하거나 일일이 손으로 잡아야만 합니다. 할 수 있는 게 트랩밖에 없으니까 지금 빨리 트랩을 빨리 보급을 해서 이제 트랩을 설치해서 좀 한 마리라도 좀 줄여서 농가의 피해가 최대한 줄일 수 있게 하는 것만 그게 제일 큰 바람이죠. 현장을 방문한 지역구 시의원들은 천안시에 예비비 편성을 통한 포획틀 보급을 주문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추경 예산 심의는 끝났고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블루베리 농가에서는 지금 재난 상황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 예비비를 통해서 빠른 그 지원이 좀 절실할 것 같습니다. 6월부터 수확기가 시작되는 블루베리 농가들.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발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가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지원 대상자를 상시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무주택 청년 또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7천만 원까지 전세보증금을 빌려주고 시에서 대출이자 중 4.1%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번 모집은 올해 사업 지원 예정 인원인 88명이 선정되면 종료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법이나 대상은 세종 청년희망내일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세종시 문화재단이 오는 27일까지 올해 세종축제를 함께 준비할 시민기획단원을 모집합니다. 시민기획단원이 되면 세종축제의 프로그램 설계부터 현장 운영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선발된 단원들은 다음 달부터 6차례에 걸쳐 체계적인 역량 강화 교육을 받게 되며 이수 후 7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한편 문화재단은 오는 19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이번 축제 시민기획단 모집과 운영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천안시가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노인 체육 프로그램 사업을 공모합니다. 대상 종목은 볼링, 댄스 스포츠, 요가 등 어르신들이 원하는 체육 종목입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할 단체는 오는 25일까지 천안시 체육진흥과로 방문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누리집 행정공고를 참고하면 됩니다. 지난 주말에 열린 K리그2 7라운드전에서 충남 아산 FC가 서울 이랜드를 홈으로 불러들여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번 시즌 2승째인 아산은 승점 3점을 추가해 리그 9위에 랭크됐습니다. 반면 천안은 성남과의 원정 경기에서 0대 2로 패해 리그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와 알짜 정보를 콕 집어 뉴스로 읽어드리는 김선욱 기자입니다. 오늘 또 시청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알짜 정보 가져왔으니 집중하셨죠? 뉴스 클리핑 시작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꼭 해야 할 일들을 소홀히 하거나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냥 지나친 적은 없으신가요? 저도 가만히 돌아보면 문제의식 없이 행동했다가 아차 싶었던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안전을 위한 생활점검 아셨죠? 천안시가 6월 16일까지 61일간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과 시설물 8곳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은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재난을 예방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이번 점검은 경기장, 의료시설, 공동주택, 저수지, 소규모 공공시설 등 무려 80곳의 대상으로 한답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닌 정말로 꼭 필요한 안전점검을 위해 건축, 토목, 가스, 소방 등 12개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민관 합동으로 한다니까 평소 안전점검 생활화가 꼭 필요하겠죠. 중대한 문제가 있는 사안은 보수를 하거나 보강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해서 위험 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랍니다. 이 모두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 불편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안전의 생활화 약속 아셨죠?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 모두 잘 알고 계시죠? 작은 실수, 작은 소홀함이 나와 누군가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요.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에 좀 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산시가 어린이집 통학버스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4월 3주간 집중 점검에서는 10여 곳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한다니까 미리 안전점검 아셨죠? 점검 항목은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여부,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정한 구조 및 장치 확인, 운영자와 운전자, 동승자 안전교육 이수 등이랍니다. 점검 결과 위법 항의에 대한 행정처분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정조치를 당하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 미리 안전점검 그리고 그에 따른 예방조치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소중한 우리 아이와 건강한 삶을 위해 다 함께 예방조치 약속. 봄이 무르익으면서 겨울에 꽁꽁 얼어있던 대지에 어느덧 파란 풀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요즘 각 지역에서는 마을 대청소도 하고 청소를 마친 곳에서는 예쁜 꽃들도 심고 도시가 화사해졌어요. 요즘은 정말 어디를 가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아직도 일부이기는 하지만 생활 쓰레기를 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환경이 많이 아파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천안시가 10월까지 주간, 야간 생활 폐기물 불법 투기 상시 집중 단속을 실시하네요. 지난해 천안 지역에서 불법 투기로 단속된 사례가 무려 3,500건 이상이라고 하니 아직도 정말 많군요. 천안시는 시민 스스로 깨끗하고 청결한 친환경 그린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함께 참여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생활 폐기물 배출 장소 정비와 올바른 배출을 위한 홍보물 배포는 기본이고요. 이 밖에도 깨끗한 우리 마을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 등 시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깨끗한 청소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깨끗한 도시, 명품 도시를 만드는 데는 시민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중요한 것 아시죠? 불법 쓰레기 투기 안 하기, 나부터 실천! 오늘은 우리가 생활에서 꼭 실천해야 할 내용들만 모아왔는데요. 우리의 작은 실천이 안전한 사회, 깨끗한 사회를 만든다는 사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전국 SK브로드밴드 지역 채널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서울시가 모든 임산부에게 산후 조리비용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4년간 임산부 정책에 2,137억 원을 투입합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법에 따라 안산 화랑유원지에 생명안전공원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참사 10주기인 내년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데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갈등만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인천 세관을 통한 수출이 전년 대비 28% 감소한 77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인천 지역 수출은 지속적인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업황 악화 영향으로 3개월째 20% 이상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허브 달성군 변경 추진을 반대하는 북구 주민들이 반대 서명부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습니다. 비대위는 대구시의 문화예술허브 이전 방침 철회를 재차 요구하는 한편 문체부가 대통령 공약 이행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증개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천안역사의 새 디자인이 공개됐습니다. 도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세계적인 명품 역사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임시 역사 신세를 지고 있는 천안역. 천안의 관문이자 전국 264개 역사 가운데 이용객이 10번째로 많지만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시골역 같은 기분이 들어요. 지금 여기도 천안시인데 그래도 좀 뭔가 모르게 좀 규모는 좀 갖춰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좀 촌스러워요. 증개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천안 역사의 새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디자인 컨셉은 전통을 바탕으로 미래를 연결하는 새로운 관문으로 고건축을 현대화한 모습을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처마를 비롯한 건물 곳곳은 마감재로 목재를 사용해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편의시설도 대폭 확충하고 동부 광장은 실제 광장의 기능을 갖출 전망입니다. 총 사업비는 800여억 원이 투입됩니다. 철도 이용 시민들이 교통 편의 제공은 물론 우리 시 랜드마크 역할과 도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훌륭한 천안 역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올 연말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오는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벤치마킹으로 오는 명품 역사로 만들기 위해 공사기간 단축에 주안점을 두진 않을 방침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올해로 두 번째 맞는 세종시 어울링 한바퀴 투어가 오는 22일 행복도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법정 기념일인 자전거의 날이자 지구의 날에 열리는 이날 행사는 오전 9시부터 3시간 동안 삼성천과 방축천, 호수공원 등을 따라 이응다리 남측광장으로 이어지는 코스로 진행됩니다. 참가 대상은 세종 시민부터 인근 지역 주민까지 가능하고 참가비는 무료지만 공공자전거 어울링 이용료는 참가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참가 신청은 어울링 한 바퀴 카카오 채널 채팅창을 통해 하면 됩니다.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은 오는 20일까지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나섭니다. 모집 인원은 공원 관리원 등 공무직 6명과 청소원 등 기간제 7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천안시가 제39회 공예품 대전을 열고 다음 달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작품을 접수받습니다. 출품 분야는 도자와 목칠, 금속, 섬유, 종이 등으로 신부 문화회관 전시실로 제출하면 됩니다. 상금은 대상 500만 원, 금상 200만 원, 은상 150만 원 등으로 수상작 25점은 충남 공예품 대전에 출품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며칠간 지긋지긋했던 황사 때문에 많이들 답답하셨죠? 미세먼지는 몸속에 한번 들어가면 자연 배출되지 않고 축적된다고 합니다. 이때 도라지나 미나리 등 기관지와 해독 효과에 좋은 음식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으로 몸에 쌓인 미세먼지를 씻겨낼 수 있는 관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